네,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민재 선수 바이언 지난 주말에도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지난 주말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에 김민재 선수는 언제나 그렇듯이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에릭 다이어였죠. 음, 사실 이게 경기 전에 예고가 됐던 건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민재 내일 뛸 거다 공언을 했고, 그 다음에 더리우트 선수가 이날 경기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파메카노는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중 경기 때 챔피언스리그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다음 주중 경기에 못 나오니까 이번 경기에도 안 쓰겠다. 이게 보통 사실 원래대로라면 다음 경기 못 나올 거면 이번 경기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쵸. 막 전력차가 선수 실력차가 엄청 크지 않는 한에는 1구 주전급이라면. 근데 뭐 아무래도 연속성이나 이런 걸 고려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연속성만 고려할 거 말고 딱히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그 논리가. 뭐 체력이든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확실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 선발을 암시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날 뭐 나름 분전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물론 이제 무시알라의 드리블 돌파가 더 빛난 골이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에른 입단 후 첫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뭐 공중급을 경합이라든가 걷어내기라든가 수비 보면 김민재 선수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이에른 솔직히 경기지만. 말해서 김민재 선수 못하는 경기가 화제가 됩니다. 그렇죠. 못하는 게 화제가 될 정도로. 네. 바이에른이 계속 실점을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가 한국 사람에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 결국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나면서 좀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두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레버쿠젠이 주말에 또 이겼거든요. 그래서 승점차가 1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이언이 이렇게 좀 쳐질 때 바이언도 아니 레버쿠젠도 결국 뭐 무패 행진 끊겼다 이러면은 좀 지질 않아. 그렇죠. 계속 나가는데 네. 나만 주춤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 승점차가. 자, 그런데 이 무승부의 화살이 갑자기 김민재에게 돌아가는 듯한 보도도 나왔어요. 네, 독일 매체 키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프라이부르크전 종료 후에 이제 라치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엘 감독 거치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많잖아요. 3임을 미리 하기로 발표를 했지만 즉시 경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라치오전에는 일단 벤치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감독 탓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후반 42분 이제 동점골을 프라이부르크전에 실점을 했거든요. 바이에른이. 이때 사실 그 앞에 고레츠카가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고레츠카를 동시에 지적을 하면서 수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감독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김민재가 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뒤쪽에 후방에서 좀 든든하지 않다. 좀 김민재가 있어서 뭐 무실점을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김민재 선수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라치오전에선 더리우트, 이 지난 주말 경기에서 징계로 못 나왔던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해결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리우트와 다이어를 선발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그래서 의미 없는 리액션 하고 있잖아요. 또 그냥 뭐 그렇게.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키커가 근데 사실 꾸준히 좀 김민재 선수 좀 박하다? 그리고 좀 과할 정도로 다이어를 좀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를 고평가하는 경향이 언제도 있었냐면은 지난번 레버쿠젠전에서 그때 0대3을 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경기 끝나고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은 다이어가 바이에른 수비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상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이어만큼은 기대에 부응했다. 3실점 당한 경기에서.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수비를 적극적으로 막 지시를 내리고, 다이어가 이거 막 화내는 거 잘하잖아요. 수비가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런 장면에선 데이비드 알라바가 보였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갔죠. 그리고 정확하게 패스로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 실력에서는 제롬 보아탱이 보였다. 이런 알라바와 보아탱은 바이에른이 트래블 할 때 멤버들이잖아요. 수비자들을. 이 선수들을 거론하면서 다이어를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또 그렇구나. 니네 또 그러는구나.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게 제가 다이어를 쉴드하는 거지 교묘하게 까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이어만큼은 기대에 부응했다고 하죠. 기대치가
기대치의 부분. 애초에 그게 달랐다. 네.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트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 있는데 실점을 3실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거지. 자, 그리고 수비 리드하는 다이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점, 수비 리딩.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수비 그건 못하죠. 하지만 그렇죠. 본인이 뚫리는 와중에 또 다른 수비를 리딩하잖아요. 지적을 하고 네. 손을 뻗고 소리치고. 이거 다이어 장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 패스에 있어서는 아 뭐 그렇죠. 보아탱이 했던 그런 롱패스를 시도하는 게 다이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는데 딱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했다. 그리고 그렇죠. 다이어가 수비를 잘했다라고는 안 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기대에 부응했다. 기대에 부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력에서 뭐가 연상된다는 게 아니라 지시를 내리고 패스를 하는 것이 연상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지적, 안전한 수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게 뭐 정확히 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이 지금 좀 난파선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나폴리에서 하던 축구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로보트카 자리에 있는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주는 선택지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 시즌 초반에 패스 미스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한 번에 앞까지 전달하는 패스의 시도가 많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는 뭔가 본인 스스로도 그걸 믿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위험도 높고 뛰쳐나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팀 상황에 맞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진화를 해서 플레이를 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감독들이 선수들을 좀 감싸준다거나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곧 백수가 될 예정인 이미 마음이 떠난 듯해 보이는 푸엘 감독은 오히려 선수 탓을 또 했습니다. 프라이크부를 좀 비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대 행운의 골이 나와서 무승부를 했는데 우리 수비수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우리 수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번역을 해보니까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할복이란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복을 하는 듯한 경기를 했다. 뭐 자살 행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센터백에 풀백을 뭐 앞지르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훈련한 적이 없는 플레이를 했다. 여기서 센터백을 그대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날 경기 센터백이 선발 나온 선수들이 김민재 다이어였잖아요. 다이어는 풀백을 앞질러 갈 수 없죠. 그렇죠. 뭐 속도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수들을 지적을 한 거겠죠. 이 두 선수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막 85분에 뭐 한 골 차로 지고 있을 때 이래야 때 해야 될 플레이인데 이거를 뭐 전반전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더니 이런 플레이를 했으니까 응징 당한 거다. 뭐 자기는 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수 탓을 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번 했잖아요.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 선수들이 화내든 말든 사실 난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이런 인터뷰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즌 후에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전에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봐야 뭐 남은 챔스 토너먼트라든지 뭐 리그 끝까지 우승 경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든 생각이 선수마다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직접 볼을 운반하는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앞선에서 센터백 위치보다 좀 더 앞선에서 끊어주는 것도 잘하는데 자연스레 파트너 3백이든 4백이 있든 센터백 파트너와 간격이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보완이 가능한 스피드가 좋다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걸 정하는 게 감독이잖아요.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선수 특성에 맞게 좀 전술적으로 보완을 해준다든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해놓고 이렇게 선수 탓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시켰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이 못 받쳐줬다거나 근데 어쨌든 본인이 훈련한 적 없는 플레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인터뷰가 이어지는 것도 투엘 감독이 원래 사실 좀 독특한 걸로 좀 많이 이전에도 좀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책임 회피성 인터뷰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뭐 언제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